안녕하세요. 배려 문화를 지향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국민의힘 대표,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8일 만에 오찬을 같이 했습니다. 물론 이 오찬이 빨리 오찬을 했다고 신문에서는 긍정적으로 언론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범법자라고 피의자라고 만나지 않았던 것에 비해서 빨리 만났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폼 잡고 국민들한테 난 이런 사람이야 하고 국민들 선전선동하는 데에 익숙한 사람이라 이 또한 그런 전략 차원에서 진행됐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대표는 두 대표죠. 원내대표하고 비상대책위원장. 이것을 알지만, 뻔히 알지만 안 갈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밥 먹자는데 가지도 않는 야당 대표가 무슨 대표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라고 비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여야당 대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아직 당대표는 뽑지 않았습니다. 박찬대하고 정청래 두 사람이 아마 격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중에 대표, 당대표는 당원과 국회의원 모두의 대표. 그러니까 당대표가 서열 순위로 높으죠. 그러니까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역시 국민의힘 당대표 자격, 또 송원석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대표, 이렇게 두 대표가 대표성을 지니고 참석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강훈식이라는 민주당 국회의원인 비서실장, 또 우상호 정무수석, 이분은 국회의원은 아닙니다. 연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죠. 이렇게 해서 5명, 6명인가요? 5명이죠.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원내대표, 강훈식 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또 국민의힘 두 사람, 6명이 오찬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당시 A4 용지 10몇 장을 준비해 가서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줄줄줄줄줄 읽은 기억 여러분들 나실 겁니다. 그런데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A4 용지 3-4장 분량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똑같이 그 원고를 꺼내서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읽었다 그럽니다. 이 읽은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때와 달리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재판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가 만료된 후에 재판을 받겠다는 약속을 해달라. 그리고 본인이 이 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입법을 하지 말아라. 본인이 이 재판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그 입법 행동을 하지 말아라. 지금 민주당은 과반수 의석을 넘게 가지고 있고 여당 측이죠. 여당 측이라고 봐야 되죠. 민주당에 협조하는 당들은 다 여당이라고 봐야 되죠. 여기에 190석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입법이든지 다 할 수 있고, 민주당에서 입법된 거는 국회에서 통과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은 이재명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통과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입법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독재국가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입법 활동에 의해서 법원까지 통치하는, 법원까지 접수하겠다는 그런 검은 속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러한 요구를
대통령 정면에서 면전에서 한 겁니다. 용기 있는 얘기고 용기 있는 내용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확장 재정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달라. 즉 이번에 30억 추경 예산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하늘에서 돈을 뿌려주는 거, 이런 정책 면밀히 검토해달라.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에게 뿌리는 이 돈, 이거 다 국민의 빚으로 남는다 했죠. 그 다음에 초당적 외교 협력을 같이 하도록 해달라. 이번에 나토에 안 갑니다. 나토에 안 갑니다. 이런 문제. 또한 인사 5대 원칙, 즉 국가의 주요 요직을 인사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세워서 할 것인지 그 기준 5대 원칙,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때 있었죠. 이 5대 원칙을 발표해달라. 공식적으로 발표해달라. 그때 줄자처럼 고무줄 잣대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달라.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연금, 의료, 노동개혁, 개혁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달라. 초기에 정확하게 제시해달라. 그 노동개혁, 의료개혁, 연금개혁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거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국민들이 안심할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서울 부동산이 지금 폭등하고 있다.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 부동산 폭등 정책을 완화시키고 누를 것인지 공급 대책을 발표해달라. 또 개헌, 선거, 정치개혁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추진할 것인지 발표해달라.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요청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송원석 원내대표 또한 당신은 49.4%로 대통령이 됐고 당신을 반대하는 표수도 50%가 넘는다. 선택하지 않았다. 때문에 민주당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만 국민으로 생각하지 말고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그런 정책을 해달라. 그런데 당신이 지정한 국무총리 후보 김민석이는 지금 오만 방자하기 짝이 없다. 청문회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국회 청문회 인준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본인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 만큼 야당을 힘들게 하고 있다. 대놓고 국민의힘을 무시하고 국회를 능멸하고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 구성 문제도, 즉 법사위원회 같은 구성 문제도 야당의 몫은 야당에게 돌려달라. 지금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서 가져간 거는 대통령 당신이 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발생한 일이다. 대통령 당신이 세팅해 놓은 거니까 그 결자 해지의 마음으로 이것을 행정자치위원회, 행자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국민의힘에게 위원장을 돌려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용태 위원장이 김민석 후보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자. 이 내용은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언론은 이재명 정부에 짝짝 엎드렸습니다. 짝짝 알아서 누웠습니다. 이 얘기는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지는 내용에 의하면 김용태 후보에게 김민석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당신도 탈탈 털면 나올 게 없을 줄 아냐? 라고 얘기했답니다. 결국 국민의힘 이 두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기 좋게 이용당한 건 뭐냐? 18일 만에 야당 대표와 오찬을 했다. 당하고 결국 멱살 잡히고 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당신 김민석이 흉보지 마. 너도 탈탈 털면 나올 게 없을 줄 알아? 이 세상에 흠없는 사람이 어딨어. 여기에 자기도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범죄자이면서 본인 변명까지 합쳐서 야당 대표를 농락했습니다.
농락했습니다.